안녕하세요. Identifiability of Gaussi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Equal Error Variances 논문의 페이퍼 리뷰를 맡은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논문의 원 저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요. 먼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하고 그래피컬 모델과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후 분포로부터 그래프 스트럭처를 알 수 있는 성질인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논문의 메인 띠오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띠오렘을 바탕으로 한 패널라이즈드 ML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신세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커즐 디스커버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일종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과관계에 관심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통계 분석 반복론들은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관관계에만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엉뚱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인터벤셔널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대그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그 모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모델은 변수들 간의 probability 스트럭처를 대그, 즉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한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엣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그 모델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싶다면 분포나 데이터 등으로부터 그래프 스트럭처를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 과정이 없다면 분포에서 바로 그래프 스트럭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대그 모델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래프 스트럭처를 밝혀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트루 대그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섬션이 필요한데요. 이에 관련해서 이 논문 이전에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래피컬 모델의 관점에서 고려해보면요. 페이스풀니스 어섬션 하에서 트루 대그의 마코프 이커벌런스 클래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페이스풀니스 어섬션과 마코프 이커벌런스 클래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페이스풀니스 어섬션은 그래프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숨어있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가정입니다. 마코프 이커벌런스 클래스는 방향을 제거했을 때 똑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그래프상으로 같은 프로버빌리티 스트럭처를 가지는 그래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데요. 페이스풀니스 어섬션은 제대로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하고 매우 강한 가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코프 이커벌런스 클래스만으로는 모든 엣지의 방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특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경우의 그래피컬 모델의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연구한 경우이고 대그 모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기 앞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SA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펑셔널 모델의 일종인 SAM은 각 변수들마다 노이즈와 그 변수의 패런트로 이루어진 식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노이즈끼리는 서로 독립임을 가정합니다. SAM의 대그는 각 식에 주어진 패런트와 그 변수를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SAM의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논문 이전의 연구들입니다. 먼저 리니어 펑션과 논 가우시안 노이즈 하에서 대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노이즈가 애디티브한 모델을 고려했을 때 리니어 가우시안과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리니어 가우시안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서 노이즈 베리어블의 분산이 서로 같으면 대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컨디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메인 띠오렘을 살펴보기 앞서 가우시안 리니어 셈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의 셈과 동일한데 펑션이 리니어한 형태로 주어져 있고 노이즈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타 JK는 K에서 J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를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노이즈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K가 그래프상으로 J의 페런트라면 베타 JK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커절 미니멀리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절 미니멀리티는 인과관계상으로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메인 띠오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리니어 셈을 따르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P가 주어졌을 때 P만 가지고 수로 대그인 G0를 다시 찾아낼 수 있고 개수인 베타 JK 역시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메인 띠오렘입니다. 이 띠오렘의 완전한 증명은 논문의 어펜딕스에 제공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띠오렘의 증명의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X와 Y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경우의 가우시안 셈을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띠오렘의 상황처럼 노이즈의 분산이 같음을 가정하고 베타가 0이 아님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변수가 두 개일 때 모든 가능한 대그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루 대그인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x의 분산과 x가 주어진 상태에 y의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y의 마지널 베리언스와 y가 주어진 x의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서로 같아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 경우는 모순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 역시 x와 y의 마지널 베리언스가 서로 같아야 하는데 이 경우 역시 모순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등분선을 가정할 경우 트루 대그인 첫 번째 대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띠오렘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등분선을 가정하는 것은 각 변수들이 비슷한 도메인에 있다고 여겨지는 시계일 데이터나 공간 데이터 등에서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또 이 띠오렘은 이분선 상황에서 분산은 모르지만 분산의 비율을 알고 있는 경우로 일반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산의 비율을 알고 있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L0 패널라이즈드 MLE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식은 위 박스와 같습니다. 식을 살펴보면 MLE에 베타의 0이 아닌 원소의 개수, 즉 엣지의 개수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B의 집합의 조건을 보면 인접평율이 오직 0인 아이겐밸류만을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래프가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추정량에서 만약 람다가 로그 n 나누기 2로 주어진다면 주어진 목적 함수는 BIC 스코어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 패널라이즈드 MLE에 대한 성질은 아래 박스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레귤러리티 컨디션 하에서 람다를 로그 n 나누기 2로 두었을 때 이 추정량의 컨버전스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또 이런 패널라이즈드 MLE로 추정한 대그가 트루 대그와 같을 확률 역시 1로 수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널라이즈드 MLE에서의 최적화 문제는 모든 가능한 대그를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한 대그의 수는 P에 대해서 슈퍼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그저스티브 서치는 컴퓨팅 파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이 논문에서는 GDS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DS를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대그가 하나의 엣지 방향을 바꾸거나 하나를 제거하거나 하나를 추가해서 다른 대그로 바뀔 수가 있으면 두 대그를 네이버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BIC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래프에 대한 일종의 점수인데요. 극대화된 라이클리후드 펑션에 음수를 붙인 함과 엣지 개수의 페널티를 주는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클리후드 펑션에는 그 대그에 알맞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MLE를 대입해서 라이클리후드의 극대값을 얻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BIC는 낮을수록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GDS 알고리즘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스파스한 대그 G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래프의 BIC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대그의 이웃 대그 중에 BIC를 낮추는 대그가 있으면 그 대그를 G0로 다시 선택하고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일종의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미리 선택된 자연수 K가 있는데요. K보다 적은 수의 이웃 대그 중에 BIC를 낮추는 대그가 나오더라도 최소 K개까지는 이웃 대그를 탐색한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의 구체적 절차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스한 대그 G0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BIC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G0의 K개의 네이버 대그를 만들고 각 대그에 대해서 BIC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K는 미리 정해둔 자연수입니다. 만약 K개의 대그 중에 BIC를 감소시키는 대그가 있으면 그 대그를 G0로 선택하고 다시 스텝 2로 가서 절차를 반복합니다. 만약 BIC를 감소시키는 대그가 없으면 BIC를 감소시키는 대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웃 대그를 탐색을 합니다. 계속 탐색한 이웃 대그 중에 BIC를 감소시키는 대그가 있다면 그 대그를 G0로 선택하고 다시 스텝 2로 가서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만약에 모든 이웃 대그 중에서 BIC를 감소시키는 대그가 없다면 알고리즘을 종료시키고 스텝 2의 G0를 추정된 대그로 반환합니다. 이 논문에서 GDS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웃 대그를 선택할 때 완전히 랜덤하게 선택하지 않고 레지듀얼의 분산이 큰 노드를 향하는 엣지를 바꿀 확률을 높이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안에 미리 선택해야 하는 K가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경험적으로 K를 P, 2P, 3P, 5P, 300 등으로 선택하는 것이 로컬 옵티멈에 빠질 위험을 적게 해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시된 알고리즘을 PC 알고리즘, 그리디 이퀴벌런스 서치, GES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PC 알고리즘과 GES 알고리즘은 둘 다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프가 방향이 없는 엣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된 그래프의 비교를 위해서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을 소개하면요. 이는 방향이 뒤바뀐 엣지에는 2의 거리를 주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는 1의 거리를 주는 그래프 길이의 디스턴스입니다. 랜덤 그래프 세팅에서 모델들을 비교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들 간의 오더링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오더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일종의 변수들 간 순서인데요. 어떤 오더링이 있다고 하면 모든 엣지들은 오더링 상에서 작은 오더에서 큰 오더로 가는 방향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P 엣지라고 하는 것은 각 엣지가 존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스파스 세팅에서는 슬라이더와 같이 작은 값, 덴스 세팅에서는 0.3이라는 큰 값을 주었습니다. 엣지 웨이트 역시 유니폼하게 선택되었고 베리언스는 1로 통일되었습니다. 먼저 스파스 세팅에서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루 그래프를 일반적인 대그로 둔 경우 P가 40이고 N이 100일 때를 제외하면 논문에서 제안하는 GDS 알고리즘이 다른 두 경우보다 더 트루 대그와 가까운 디스턴스를 주었습니다. 트루 그래프를 CP 대그로 둔 경우 P가 커질수록 제한된 GDS 알고리즘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비교하는 두 알고리즘이 원래 마코프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덴스 세팅에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세팅의 경우 대그와 CP 대그 모두 제한된 알고리즘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해밍 디스턴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P가 큰 경우에 제한된 알고리즘 역시 매우 큰 해밍 디스턴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이 뛰어나다거나 수렴성을 보여주는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교 대상이었던 PC 알고리즘과 GES 알고리즘의 경우 페이스풀니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로 페이스풀니스 어썸션이 위반되었을 때 두 알고리즘에 비해 GDS가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위와 같은 세팅에서 x2가 기본되더라도 x1과 x3가 그래프상으로 독립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변수를 대입해서 노이즈 텀으로만 표현해보면 x2가 기본되었을 때 x1과
X3가 서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시는 페이스풀니스 가정이 위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팅에서 100번의 실험 결과 GES와 PC 알고리즘은 잘못된 V 스트럭처를 받아나였고, 이는 마커프 이커블런스 클래스를 제대로 찾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제한된 GDS 알고리즘은 항상 트루 대결을 잘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론과 잘 매칭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제한된 알고리즘이 등분산 가정에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P 엣지는 적당히 덴스하지도 스파스하지도 않게 2 나누기 P-1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 평균적으로 P개의 엣지를 가지게 됩니다. P는 10, N은 500, 각 시그마들은 1-A부터 1+A 사이에서 랜덤하게 뽑혔고, A는 0.1부터 0.9까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A가 클수록 등분산 가정이 크게 위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베타는 아까와 동일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위는 CP 대그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고, 아래는 대그에 대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각 박스별로 왼쪽부터 논문의 GDS 알고리즘, GES 알고리즘, PC 알고리즘, 베스트 스코어링 메소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베스트 스코어링 메소드란 GDS 알고리즘과 GES 알고리즘 중에 더 좋은 값을 반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결과를 보면 A가 꽤 큰 값이더라도 제한된 알고리즘이 PC 알고리즘보다는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베스트 스코어링 메소드에서 제한된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져서 A가 0.9가 되면 제한된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0%가 됩니다. 실제로 테이블에서 위아래 경우 모두 0.9 부분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스를 보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이분산성 상황에서 제한된 알고리즘이 GES 알고리즘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분산성이 강할 때 PC 알고리즘보다는 좋은 결과를 주지만 GES보다는 안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시가 제한된 알고리즘이 이분산성에 로버스트하다는 결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현실 데이터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GES 알고리즘이 제한된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에 가우시안 가정이나 등분산 가정이 깨진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제한된 알고리즘이 더 좋은 BIC를 주는 경우에 BIC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CP 대그가 아닌 대그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GES는 CP 대그만을 제공하고 GDS는 완전한 대그를 제공하기 때문에 GES 알고리즘이 더 좋은 결과를 줄 때에도 종종 GDS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콜론 자료를 예를 들면요. GDS는 192개의 엣지를 가진 대그를 반환하였고, GES는 217개의 엣지를 가진 CP 대그를 반환하였는데요. 방향이 없는 엣지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두 그래프는 거의 절반의 엣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BIC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절 디스커버리 관점에서 그래프 스트럭처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가정 없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래프 스트럭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위한 대그 모델에는 가우시안 리니어 셈이라는 모형이 있는데, 이 모델의 경우 등분산을 가정하면 그래프 스트럭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논문에서 GDS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레퍼런스는 아래와 같고요.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